월드와이드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2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마리아 마르타 가르시아의 죽음에 둘러싼 의혹들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처음엔 단순한 사고사처럼 보였지만 단서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7일, 당시 57세였던 마리아의 남편 카를로스 카라스코사는 그의 처가 식구들과 함께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카를로스는 집으로 귀가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곳엔 바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욕조물에 상반신이 잠긴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는 즉시 구급대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부인이 욕조를 사용하다 미끄러져 사고로 사망한 것 같다고 전합니다.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최초의 사인은 사고사로 판정됩니다. 이상한 점은 사고사로 추정되었다면 부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임에도 마리아의 시신은 부검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리아의 의붓오빠인 호라시오 가르시아는 마리아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방검사인 디에고 몰리나 피코가 마리아의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호라시오는 그에게 추가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몇 주 후 검사인 디에고는 마리아의 익사사고 가설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만드는 당시 구급대원 중 한 명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12월 2일, 더 많은 단서들을 찾고자 마리아의 시신을 발굴하게 됩니다. 발굴로 찾게 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마리아의 머리에 5발의 총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왜 검찰 수사팀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게 됩니다. 검사인 디에고는 가르시아 가족이 이 사건에 개입되었다고 보았고 그는 마리아의 남편 카를로스가 부인 마리아를 살해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마리아의 총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남편 카를로스가 그녀의 총상을 봉합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가족 모두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4년 4월 22일, 더 많은 증거들을 통해 남편 카를로스가 체포됩니다. 2007년 7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는 3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18일,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카를로스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카를로스는 그의 결백을 호소하는 많은 편지를 검사장 앞으로 보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5년을 보낸 카를로스는 2016년 12월 20일 대법원에서 그의 살인 혐의를 사면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설 1. 마리아의 가족은 카를로스가 아내를 절대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에 카를로스는 그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카를로스는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를 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 그녀는 친구와 테니스를 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발생하여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도둑과 마주치게 되었고 들킨 도둑은 놀라 예기치 않게 그녀를 살해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2.
마리아는 니콜라스 파첼로라는 이웃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이웃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이웃은 마약 밀매와 강도, 그리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살해 당일에 조사를 받았고 그는 마리아가 살해당한 추정시각 전후의 행방은 자세히 말했지만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새로운 가설로는 니콜라스가 전 부인인 이네스 다발로스와 함께 마리아의 집을 털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와 그의 전 부인 이네스는 결백하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니콜라스는 마리아 살인사건 당일 자신의 행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설 3.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카를로스가 어떻게 살인사건 용의자 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 5명이 증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카를로스가 마리아의 살인사건에 벗어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카를로스의 동생 기에르모 바레톨리는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마리아의 의붓오빠 호라시오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마리아의 의붓오빠인 후안 후르티그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2명의 비가족들 또한 경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구급 대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사건 현장의 일부를 청소하도록 시켰고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급 대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왜 마리아의 살인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은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붓오빠인 호라시오는 마리아 살인의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왜 디에고 검사에게 추가 수사를 의뢰했을까요? 또한 남편인 카를로스가 마리아를 살해했다면 왜 마리아의 가족이 그의 살인을 은폐하는 데 도왔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미스테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